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배송희 입학사정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수험생들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실 우리 학생분들 모셨는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서류평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올해 인하미래인재 전형은 가장 큰 변화가 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좀 알고 있을까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면접형과 서류형 이렇게 이원화가 됐다는 점입니다. 인하미래인재 면접형은 우선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 100%로 3.5배의 인원, 의예과의 경우는 3배수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 와서는 면접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가 합쳐져서 총 943명의 인원을 선발해요. 그러면 반면에 서류형 같은 경우는 면접평가가 없겠죠. 그래서 서류종합평가 100%로만 총 243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은 전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던데 진짜인가요? 오, 맞아요.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 그쵸? 네. 아무래도 또 인하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은 이번에 신설된 전형인데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면접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그 면접형이랑 서류형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하미래인재 면접형과 서류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면접형 먼저 갈까요? 인하미래인재 면접형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구체화를 열심히 하고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노력하는 진로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서류형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성실함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성실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면접형과는 다르게 기초학업 역량이 50%, 그리고 진로탐구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로 아무래도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좀 더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하미래인재 면접형은 진로탐구 역량이, 그리고 서류형은 기초학업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평가가 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직접 내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진로탐구 역량 또는 기초학업 역량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두 가지 중에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 하네요. 네. 선생님, 근데 그런 평가 요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평가 요소, 기초학업 역량, 진로탐구 역량, 공동.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요소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네. 먼저 기초학업 역량부터 그럼 시작할게요. 기초학업 역량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학업 능력과 학습 태도가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예요. 학업 능력 측면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교과별 학업 성취도와 그리고 성적 추이 같은 것들을, 그리고 학습 태도를 보면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 그리고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거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학업 성취도라 하면 아무래도 기초학업 역량에서는 교과 내신 등급이 중요한 게 맞는 거죠?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중요한 건 맞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게 종합전형의 특징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등급, 그리고 원점수, 평균 점수, 이수자수, 이수 단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다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해서 학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성적 추이를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성적이 좋았는데 갈수록 성적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적 추이를 본다고 했지만 그게 조금 하락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같은 과목을 듣는 수강자 수도 줄어들고 사실 수업 내용도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정도는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초학원 역량은 내신 등급이 다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을 고려해서 평가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내신 등급이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과정을 정성적으로 종합해서 평가하는 전형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내신 등급의 중요도는 있지만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진로탐구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진로탐구 역량 같은 경우는 진로 개발을 위한 탐구의 과정이나 노력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진로 관심과 탐구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예요. 진로 관심 같은 경우는 본인의 희망 진로와 관련한 교과 이수 내역과 성취도 등을 평가를 하고요. 탐구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습득한 지식에 대한 계속된 탐구 그리고 노력 이런 전체적인 과정과 깊이를 평가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로 탐구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학교 생활할 때 내신 관리가 중요했지 진로 탐구, 탐구 활동 같은 거는 그다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탐구란 사실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탐구란 어떻게 무엇을 배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고 사실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상의 너무 어려운 걸 배우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사실은 탐구라는 것의 핵심이다.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실생활에서 응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를 책을 통해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진로랑 탐구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진로가 바뀌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진로가 바뀌었다는 것으로만으로 이제 평가가 불리하게 된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탐구하고 또 이제 과목도 고르는 과정에서 진로가 사실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보다 구체화가 돼서 보다 내가 조금 더 가고 싶은 진로에 대해 다가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바꿨다라는 어떤 변경의 여부만으로 판가름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행이다. 나도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학년 때는 과목을 고르면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목에 사실은 위계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서 그것만 참고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마지막 공동체 역량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공동체 역량은 전반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의 배려심, 협동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특별한 활동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임원 경험도 잘 없는 것 같고요. 꼭 아까 다른 질문처럼 임원의 여부만 가지고 판가름이 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임원이 아니어도 내가 학생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친구들 도와주거나 친구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모든 요소들을 보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전반적인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리더가 됐다면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꼭 리더가 아니어도 친구들을 잘 이끌어가는 친구를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역량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려,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친구들과 그리고 또 선생님과 학교 생활 안에서 해왔던 모든 전체 일상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서극적인 편이라서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임원은 제가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학생들 이제 친구들하고는 되게 무난하게 잘 지낸 편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극적인 친구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신중한 편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행동하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사실은 소통의 결과까지 나왔다면 충분히 그런 학생들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평가 요소는 잘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입시는 결과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아무래도 입시 결과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 입시 결과를 간단하게만 좀 같이 볼까요? 우선은 아까 제가 이남미래인재 서류형은 신설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이남미래인재 면접형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전체적으로 2.9에서 3.0 정도의 평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이 이제 자연계 대표니까 공과대학을 보면 한 2.9 정도 작년에, 그리고 인문계 쪽은 경영 경상 계열이 아무래도 좀 대표적이니까 경영대학을 보면 3.2 정도의 평균이 나왔었네요. 이런 것들은 단과대학별로 사실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별로 또 당연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학과별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면서 뭐 등급뿐만이 아니라 예비 합격자, 추가 합격자 번호, 그리고 최초 합격자 등록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사실은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거나, 또는 어디가를 통해서도 입시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요소와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시 결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과 내신 외에도 다른 것들도 평가하는 게 많아서 제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게 걱정이에요. 아까도 이제 탐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내가 준비한 과정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그리고 이제 사실 3학년 보통 1학기까지 내가 전체적으로 어떤 학교 생활을 해왔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요소에 내가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아마 생활기록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궁금한 점이 계속 좀 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께 꼭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선생님과의 대화와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과정을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직접 적극적으로 선생님께 나서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니까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준비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남미래인재 면접형만 입시 결과가 있다 보니까 서류형 전형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남미래인재 면접형 전형보다 이남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기초학업 역량 평가 요소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높게 가늠을 하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측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추정을 해서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가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인하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언제예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하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 9월 8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도 기간이지만 아무래도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 면접 날짜, 또 합격자 발표 같은 중요한 전형 일정들이 사실은 더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꼭 전형 일정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형 일정 적어놔야겠다. 모집 요강도 꼭 챙겨봐야겠다. 모집 요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럼 뭐뭐뭐를 더 봐야 될까,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입시 도우미의 전형 책자 열람 신청이라는 탭을 가시면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아까 얘기한 수시 모집 요강과 더불어서 인하대학교 전공 안내 가이드북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요 세 개의 책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은 오늘 얘기한 이제 서류평가 뿐만이 아니라 또 면접평가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평가에 좀 더 자세한 사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우선은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들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또 질문까지 하시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학생들이 이제 이끌어져가지고 오늘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책자를 통해서 또는 인하대학교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분들께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과를 바로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좀 마음의 부담,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왔다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인하대학교에서 꽃 피우기를 바라겠고요. 또 인하대학교에서 원서 접수와 일정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전형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친구들도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화이팅!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